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연세화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송명수입니다. 오늘은 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뒷목이 너무 아픈 경우들이 있죠. 머리까지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 디스크가 맞는지 아닌지 다른 원인인지 많이들 궁금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목이 많이 아픈 경우들이 요새 많이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목 통증이 많은 경우들이 있죠.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은 추간판이 튀어나왔을 때, 추간판이 뭐냐 하면 목뼈와 목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렁뼈니까 물렁물렁해서 과도하게 손상을 받거나 했을 때 신경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눌려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무슨 원인으로 목이 아픈가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목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디스크 자체, 추간판 자체에 손상이 올 때도 목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을 잘못 잤어요, 아니면 삐끗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었을 경우에도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제 차에서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목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육통과 후관절통, 추간판성 통증, 신경근통, 경추성 두통,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통과 후관절통인데요. 후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목 뒤쪽에 있는 관절이에요. 뼈랑 뼈가 만나면 관절을 형성을 하는데, 이런 관절들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두통까지 발생할 때, 두통이 왔을 때 원인의 한 27% 정도는 후관절통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50% 이상에서 후관절통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상황,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가면서 후관절에 과도하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목뼈 주변에 인대들이 있는데, 인대 손상이 오거나 디스크 자체에 손상이 오거나 미세하게 골절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혼자 알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직접 후관절을 압박을 해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간판성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건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라고 말씀드렸죠. 디스크에는 껍질이 있고 이렇게 내용물이 있는데, 찢어지는 경우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근통이라는 게 디스크로 인한 통증입니다. 신경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가지들을 신경근이라고 하는데, 장가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턱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어깨 쪽에서 만나가지고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 됩니다. 신경근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목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은 팔 저림, 전기 오는 것 같아요, 저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추간판이 탈출이 돼서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그로 인한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회복이 빠르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디스크로 인한 신경근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펄링 테스트라는 방법인데요. 사실 혼자 해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목을 뒤로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제끼고 그쪽으로 더 제낀 다음에 누군가가 수직으로 눌렀을 때 갑자기 팔 쪽으로 쫙 방사통이 오고 악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디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이제 검사상에서 있다고 하면 목 디스크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볼 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팔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프시다고들 하시죠. 견부 외전 검사라는 건데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 팔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디스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과도하게 목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팔을 들어줌으로써 그 압박이 약간 해소되면서 통증이 호전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도 목 디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 디스크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경추성 두통인데요. 두통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목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보시다시피 뒷목에서부터 측두부, 옆을 통해서 눈까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 정수리 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머리가 아픈데 내가 뇌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겉에서 느껴지는 통증들은 되게 뇌의 경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목에서 오는 통증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후두부 통증, 뒤통수 통증이 발생할 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추성 두통, 그리고 부위가 뒷목에서부터 두정부 이렇게 위쪽 그리고 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부위가 약간 광범위하게 아까 그림에서처럼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퍼지는 느낌으로 광범위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목이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관절이 안 좋아서 경추성 두통이 발생하는데 흔히 또 들으시는 말씀들이 후두신경통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 신경들이 있죠. 이 신경들이 이제 후두신경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자극이 됐을 때도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콕콕 쑤시는 느낌, 날카로워요. 칼로 째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감각 이상이에요. 신경이 자극이 되니까 느낌이 이상한 경우들도 있고 아까 경추성 두통은 약간 넓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두신경통은 좁은 부분으로 콕콕 쑤시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자세와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정상 자세와 거북목 자세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데 진료실에서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은근히 요새 거북목이나 일자목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각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목에 걸리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가 많이 가겠죠. 핸드폰 사용 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너무 굽어지는 것보다는 좀 부자연스럽긴 하시겠지만 목을 펴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자세를 비선과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체크를 하고 자세를 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견갑 거근 스트레칭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많이 뭉치거나 자극이 오게 되면 뒷목 그리고 승모근, 어깨 축지 어깨 쪽으로도 통증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한쪽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이 올린 팔의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는 항상 펴주셔야 돼요. 구부정한 상태에서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부터 어깨 축지까지 쫙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10초 정도 천천히 열을 세고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는 도중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통증이 심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이고 이쪽은 이제 승모근인데 열중셔한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10초 정도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양쪽 다 해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렇게 열중셔 자세에서 어깨가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열중셔를 안 하고 차렷 자세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인데 사진에서처럼 이 옆에서 앞쪽으로 있는 근육이에요. 만져보면은 아프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이제 목이 뻐근하고 머리까지 아프신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 이제 이쪽을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 여기 쇄골뼈가 있죠? 쇄골뼈를 딱 잡으시고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10가지 세시고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 해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오니까.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완이 되지 못하고 턱이 따라가면서 근육이 쫙 안 펴지겠죠? 그래서 입을 닫고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후두하근 스트레칭인데, 후두하근은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말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의 집합을 후두하근이라고 합니다. 만져보시면은 이쪽에서 볼까요? 이 뒤통수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 X자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에 근육이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뒤통수, 측두부, 그리고 눈까지 좀 영향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벽에 몸을 대놓으시고 이렇게 다시 목 아래쪽에서 딱 잡아놓고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후두 하근을 스트레칭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이제 목이 굽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뒤에 대놓고 턱을 약간 당기고, 이때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말아 올린다는 느낌을 해주시면은 설상하근까지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잡아놓고 턱은 당기고 머리는 올라간다는 느낌. 이것도 한 10초간 5회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들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펴고 좀 높이 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도 직장에서 컴퓨터 모니터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베개 사용할 때도 너무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무실 때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베개 하시면 안 좋고, 또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경우에 너무 경직이 되거나 긴장이 돼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뒤쪽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붙여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런 느낌으로 턱이 약간 당겨주시고 머리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 대놓고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 자세, 거북목 자세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모양인지, 혹시라도 목이 너무 아파서 진료를 보았는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심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더 세게 한다고 하면 도수치료 같은 걸 해서 좀 근육을 단계적으로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